자,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현재 사형의 정당화 논거와 관련하여 루소의 입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를 잠시 정리하자면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당화하고 있어요. 사형이 정당한 이유는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형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형이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면 되겠죠. 자, 먼저 루소는 사형은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러면 그 사회계약의 어떤 부분을 충족시키기에 사형이 정당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봅시다. 자, 사회계약은 일반 계약 당사자들이 일반 의지에 합의한 결과 계약 당사자들이 일반 의지에 합의하는 게 사회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 의지는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의지다. 공동선을 지향하는 의지다. 집단적 하나의 의지다. 이렇게 보았죠. 자, 그러니 일반 의지로서 사회계약은 곧 공동선을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 의지로서 사회계약은 공동선을 지향하는데 바로 그 공동선의 내용이 계약 당사자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사형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형제도는 생명을 보존하여 공공선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로서 사회계약에 부합하는 겁니다. 즉, 사형은 일반 의지로서 사회계약, 공동선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로서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정당화되는 겁니다. 일반 의지로서 사회계약은 공동선을 지향하지요. 그 공동선의 내용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생명 보존에 바로 사형이라는 제도가 잘 부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계약의 정당화 논거는 그 뿌리는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형은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어 정당화 되는데 그 사형이라는 형벌이 작동하는 구체적 원리가 뭐냐라고 살펴보니까 그것은 바로 응보주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응보주의냐? 계약 당사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으로서 사형에 합의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의 생명을 박탈하면 나의 생명을 박탈한 그 인간의 생명을 박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내가 어떤 인간의 생명을 박탈시키면 나의 생명도 박탈당할 각오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내가 남의 생명을 박탈하는 해악을 가하면 그 해악을 그대로 내가 돌려받겠다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즉, 응보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응보주의의 원리 역시 칸트가 형벌 이론과 관련하여 루소의 생각을 훔쳐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칸트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는 루소의 내면적 도덕성을 훔쳐가서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내지는 자율성으로서의 도덕성을 확립하였고 루소의 일반 의지를 훔쳐가서 그 정언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려는 설의지라는 개념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루소의 형벌 이론에서 응보주의를 훔쳐가서 자신의 형벌 이론과 관련하여 인간을 처벌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원리가 바로 이 응보주의죠. 자, 그래서 루소의 응보주의를 훔쳐가서 자신의 형벌 이론과 관련한 응보주의, 탄리의 법칙에 따라서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측면으로 훔쳐갔고, 루소의 일반 의지를 훔쳐가서 자신의 선의지로 훔쳐갔고, 루소의 내면적 도덕성을 자신의 자유의지 내지는 자율성으로서의 도덕성으로 훔쳐갔다. 이렇게 훔쳐가서 위대한 이론을 구성해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루소의 일반 의지는, 자, 루소가 말하는 공동선은 일반 의지, 루소가 말하는 일반 의지는 공동선을 지향하는데, 그렇다면 이 공동선이 공리주의가 말하는 개별 이익의 종합으로서의 공동선과 같으냐?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루소가 말하는 공동선은 그 뿌리를 일반 의지에 두고 있는데, 그 일반 의지는 사적 이익의 종합이 아닙니다. 사적 이익의 종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의 종합으로서 공동선을 규정하는 공리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선입니다. 그러니 루소가 말하는 사형도 역시 공동선에 부합하는 것인데, 루소가 말하는 공동선이 일반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즉 사적 이익의 종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루소가 말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도 공리주의의 공공선으로서의 사형 제도가 정당화 되는 게 아니에요. 루소가 말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이 제도도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일반 의지는 사적 이익의 종합으로서 공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루소가 말하는 이 사형이 공리주의의 유용성으로서 정당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루소가 말하는 사형이 공공선을 지향하는데, 그 공공선으로서의 사형이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유용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루소의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계속 사회계약의 근본 원리를 파기한 범죄자인 K씨는 시민으로서 자격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인은 시민이 아닌 적으로서 사형에 처해진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계약을 위반한 범죄자인 K씨를 재판하여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이 범죄자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K는 루소의 입장입니다. 루소의 관점에서 볼 때 계약 당사자의 생명 보존이라는 공동선을 위해서 사회계약에 합의를 한 것이죠. 다시,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일반 의지는 사적 이익의 종합이 아니라 공동선을 지향한다. 그러니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계약은 결국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 공동선의 내용이 뭐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위한 사회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K가 아내의 생명을 살해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은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계약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사회계약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공동선으로 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내용이자 목적인데,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은 생명을 보존을 하려고 하는 사회계약을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회계약을 파기했으니까 더 이상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시민이 아니죠.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더 이상 시민으로서 사회계약에 합의해야만 시민이 됩니다. 시민은 뭐냐 하면 계약 당사자로서 사회계약에 합의할 때 시민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그런데 K는 사회계약을 파기했죠. 즉 사회계약은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데,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사회계약의 내용을 어겼어요. 목적을 파기했어요. 그러니 그 목적을 위해서 다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이라는 자격은 계약 당사자가 사회계약에 합의하는 순간 시민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을 지향합니다. 그 공동선의 내용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사회계약의 내용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사회계약의 내용을 잘 따라야만 계약 당사자로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데 그 사회계약의 내용을 훼손시켰으니 더 이상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확보할 수 없는 K는 그러면 어떤 취급을 받느냐? 바로 국가의 구성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죠. 자, 그래서 국가의 구성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은 더 이상 국가 구성원으로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두지 않을 수 있겠죠? 바로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K가 아내를 살해하는 순간 K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범죄자는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 악인입니다. 그 악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조국의 배신자, 반역자가 됩니다. 이 악인은 조국의 법을 위반하였기에 국가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조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국가와 악인은 양립하여 존립할 수 없어요. 즉, 둘 중 하나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 이 계약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루소는 계약을 훼손시킨 그 어떤 구성원이 계약을 훼손시키는 순간 더 이상 그 구성원은 시민으로서 자격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시민으로서 자격을 확보할 수 없느냐?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공동선, 즉 생명을 보존하는 공동선으로서 사회계약에 합의한 계약 당사자에게 시민이라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민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그 계약을 훼손시켰다. 즉 생명을 아내를 살해하여 생명을 훼손시킴으로써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파기하는 순간 사회계약을 잘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시민의 자격인데 사회계약을 따르기로 합의하기는커녕 그 사회계약을 파기했으니 더 이상 시민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시민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다.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이 아닌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조국의 전쟁을 선포한 배신자, 반역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거되어야 된 대상이다. 그래서 사형으로서 제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루소의 사형의 정당화 관점과 관련하여 루소의 입장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형을 정당화한다. 즉 사형은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회계약이란 무엇이냐? 사회계약은 일반의지에 합의한 결과물이 사회계약이다. 그런데 그 일반의지는 무엇이냐?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의지에 합의하기로 한 결과물인 사회계약은 공동선을 지향한다. 공동선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사형제도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형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사형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당화되는데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사형이 작동하는 원리를 살펴봤더니
응보주의의 원리를 따르고 있더라. 이것이 응보주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형제도에 합의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박탈시키면 그의 생명을 박탈시키겠다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면 나의 생명도 박탈당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가한 해악을 그대로 내가 돌려받을 각오를 하겠다는 것이죠. 즉 응보주의 원리를 따르고 있더라. 그리고 아내를 살해한 K는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어떠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에 따르기로 공동선을 지향하는 생명보존이라고 하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회계약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합의할 때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회계약에 따르기로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할 때 시민으로서 자격을 확보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아내를 살해했다, 이 말은 생명보존이라고 하는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사회계약을 따르기로 합의할 때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데, 사회계약을 파기했으니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당한다.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회계약을 파기한 그 K를 국가의 조국의 배신자, 반역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즉 K는 국가의 전쟁을 선포한 조국의 배신자이자 반역자이다. 따라서 이 K를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루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